일단은 전자기 7장 전기역학의 네 번째 강의로 전자기 유도에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안쪽으로 자기장이 들어가고 그 위에서 도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고, 두 번째 B 그림은 도선은 가만히 있고 반대로 이제 자기장이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자기장 영역하고 도선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만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험 첫 번째 실험은 도선고리를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 두 번째는 도선고리는 고정시키고 자기 자석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었더니 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선고리하고 자석은 고정시키고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더니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 세 가지 다 도선고리에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공통점이 있죠. 도선고리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에는 이제 기전력이 발생, 전류가 이제 흐르면 건전지가 하나 있는 효과를 줘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 어떤 놈이, 어떠한 요인이 이런 기전력을 만드는가? 우리가 첫 번째 실험에서 보면, 첫 번째 실험은 누가 기전력을 만들죠? 누가 기전력을 만드냐면, 이 도선 안에는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제 전하가 힘을 받아서 전하가 움직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선 안에 움직이는 전하,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기력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그럼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도선은 가만히 있는데 전류가 흐르네요. 도선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험 B하고 실험 C는 다 전하가 정지해 있어요. 자석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기장이 변하는 효과밖에 없고 그냥 전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를까? 이게 이제 패러데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패러데이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변화하는 자기장, 이게 이제 도선이 움직이다 자석이 움직이던 어떻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자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이 도선에 힘을 주는구나.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이 도선 안에 있는 전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얘기고, 전기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발생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면 도선에 전기장을 유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치 이거는 이제 도선이 움직이나 자석이 움직이나 상관없다, 이게 상대성 원리죠. 이 상대성 원리를 어떻게 보면은 아인슈타인보다 패러데이가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만들어졌고,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한 8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아인슈타인이 아마 패러데이의 이 발견에 상당히 큰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의 생각은 이 뭐냐면, 변화하는 자기장이, 다시 한번 말할게요. 변화하는 자기장이 도선에 변화하는 전기장을 유도하는구나. 예를 들면 자석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고 도선이 있는데, 자석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도선을 향해서 움직이나 아니면 자석은 고정시키고 도선이 움직이나, 그거는 이제 상관없이 구별을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조금 전의 상황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상황, 또는 자석은 가만히 있고 도선이 이렇게 쭉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제 파란 게 자기력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선 안에는 이제 수많은 전자들이, 무슨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V의 속도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들이 이제 윗방향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 전자는 지금 자기장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때 자기장은 전자가 A에서, 그러니까 자기장에서 로렌츠 힘을 받습니다. 로렌츠 힘은 로렌츠 힘 F는 QV 크로스 B 이렇게 되죠. V 크로스 B 해가지고 이때 자기장은 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될 테고, V 크로스 B를 해주면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텐데,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 음수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로렌츠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로렌츠 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받아가지고 전자가 그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도선고리에는 건전지가 없는데 배터리가 없는데도 전류가 막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전력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전이차가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전력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현상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도선고리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변화하는 자기장이 도선 안에 있는 전하에 전기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에 있는 전하가 왼쪽으로 이렇게 그 로렌츠 힘을 받아서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다시 말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츠 힘이라고 한 게, 그래서 힘 F는 QE, 그래서 이제 전기력을 받아서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렌츠 힘이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는 효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류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같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선고리에서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은 요 도선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얘도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 접선 방향, 원의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전기장이 아니라 난스테릭한 비정전기장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F가 전기력이 이 전하를 일주시키는데 한 일을 계산해주면, W는 FDL, 그 DL은 요 도선의 라인 엘리먼트가 되고, 이제 F는 QE 이렇게 쓰면 E.DL은 뭐죠? E.DL은 그게 바로 얘를 한 바퀴 일주를 시켜주면 그게 바로 전위차가 됩니다. E.DL을 그 패곡선에 대해서 한 바퀴 돌려주면 그게 전위차가 되고, 우리가 이러한 전위차를 뭐라고 불렀죠? 기전력, electromotive force라고. 그래서 electromotive force라고 이제 QE 이렇게 엡실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F가 전하를 한 바퀴 돌리는데 한 일은 전하 Q의 포텐셜 에너지로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전력, electromotive force, EMF는 E.DL이고, 우리가 EMF는 플럭스의 시간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다, 패러데이의 적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의 적분 법칙은 엡실런은 패곡선에 대한 클로즈드 룹에 대한 라인 인티그럴 E.DL이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d dt. 이때 이제 전기장이는 이렇게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준 non-static한 electric field다. 그림 이제 7-7을 보면, 예제 7-7은 뭐냐면, 그림과 같이 잠시만요. 이게 끝인가? 네. 그림과 같이 어두운 동그란 영역 위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이제 고르게 있네요. 퍼져 있다. 이때 유도되는 전기장. 이거 근데 B 필드가 시간에 따라 변한대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지금 검은 음영 부분에서 유도되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림처럼 이렇게 반지름이 S인 앙페어 룹을 만들고, 그 앙페어 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이놈이 전기장을 유도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때 유도되는 전기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유도가 되고, 우리 유도되는 전기장은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화살표의 방향은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 원에 대해서 접선 방향으로 전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도된 전기장이 패곡선을 따라서 한 바퀴 뺑 돌려주면 그놈이 이제 그 기전력과 같다, 마이너스 d dt와 같다라고 하는 게 페러데이의 적분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 암페리안 룹 S가 A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를 구별해서 제가 좀 보면, 요놈이 S가 A보다 작을 때는 E 곱하기 요 DL이라는 게 2파이S, E 곱하기 2파이S는 마이너스 플럭스는 면적 곱하기 B 필드니까 파이S 제곱 곱하기 B 필드 이렇게 되고, 앙페리안 룹을 A보다 크게 잡아주면 이게 좌변은 E 곱하기 2파이S가 되지만, 플럭스는 A 넘어서는 플럭스가 없죠. 매그네틱 플럭스는 없으니까 A까지만 플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이 파이 S제곱, S가 A보다 클 때는 S제곱이 아니고 A까지만 플럭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 A제곱 B,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유념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 S가 A보다 작을 때 일렉트릭 필드는, 요 놈이 이제 파이 S제곱은 이 미분 바깥으로 나오면 되고, 여기도 파이 A 제곱도 미분 바깥으로, 칸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돼서, 이때 이제 S가 A보다 작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는 S에 비례하고, 이때 S가 A보다 클 때 일렉트릭 필드는 S분의 1에 비례하는 ES분의 A 제곱, 이렇게 S분의 1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놈은 이제 전기장을 우리가 이제 벡터로 나타내주면, 이 벡터는 로테이션하는 방향을 제가 phi hat 방향이라, 로테이션하는 방향이 접선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이 phi hat 방향은 뭐냐 하면, phi hat, 그쵸, phi hat 방향이 이제 접선 방향의 의미고, 이때 이제 요 이 접선 방향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건 지금 이 화살표는 반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지는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에는, 이 B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점점 B 필드 dBdt가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점점 작아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요도 B 필드도 이 필드도 이제 벡터로 나타내는 phi hat이 되는데, 예를 들면 B 필드의 시간 변화량이 그 네거티브다, 이게 음수라는 얘기죠. 이게 음수가 되면, 이게 음수고 여기 음수에서 양수가 되니까, 지금 화살표와 같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반시계 방향의 화살표를 그리는 것처럼 만들어질 테고, 반대로 B 필드가 시간에 대해서 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면 dBdt가 0보다 크게 되니까, 그때는 B 필드의 이 방향이 반대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E 필드의 방향이, 그리고 이제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아까 E 필드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같고, 전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장의 시간 변화량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은 그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줬네요. 그래서 지금 B 필드가 자석에 의해서 이제 변화하는 자기장이 이제 전기장을 만들고, 여기 이제 플럭스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 플럭스는
그 플럭스라고 dphi인데 phi는 b.da가 되고 그 이제 b.da의 적분 형태로 주어지고 요 놈을 이제 이렇게 써주면 e.da는 e.da는 어떻게 되나요? 요 놈은 b 필드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 경우 이제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 b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니까 요 그 적분 바깥에 있는 토탈 시간에 대한 미분은 요 놈에 대한 적분 안으로 들어가면 요 b 필드만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놈에 대한 편미분, 시간에 대한 편미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dv dt.da가 되고 반면에 요게 어떤 벡터의 라인 인티그럴을 스토크 정리를 이용해주면 얘는 컬 2의 면적 적분, 요 라인 안쪽에 있는 면적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둘 다 면적 적분에 대한 인티그럴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요 놈은 이제 컬 2는 마이너스 dv dt 이게 이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똑같이 페러데이 법칙인데 이러한 페러데이 법칙을 페러데이의 법칙의 미분 형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엡실론은 인티그럴 dl은 마이너스 d phi dt가 여기 이제 페러데이 법칙의 그 인티그럴 폼 적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분형도 있고 미분형도 있고. 그 핵심은 뭐냐하면 그 non-static B field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Non-static electric field can be induced by a non-static magnetic field. 그래서 변화하는 전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의 방향, 유도 전류하고 유도 기전력은 요 이제 회로의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 선소, 매그네틱 플럭스를 지금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 이게 이제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플럭스에다가 굳이 마이너스 보호를 붙인 건 뭐냐면 플럭스의 변화량, 자기 선속의 변화를 저항하는 방향으로 자기 선속의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자석이 도선을 향해 들어가거나 마찬가지로 도선이 자석을 향해서 올라가면 플럭스가 어떻게 되나요? 이 선속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니까 그놈을 커지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은 선속을 줄여주려면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내려오는 전기장을 방해해주는 방향으로 선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도선고리에 그림과 같이 화살표 같은 전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이런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자기장이 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요 도선고리가 만드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얘가 이제 점점 반대된다는 얘기가 꼭 반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선속이 커지는 걸 막아주는 방향 그게 이제 자기 선속의 변화 선속이 커지는 걸 막아주거나 자기 선속이 작아지는 거를 막아주거나 작아지는 걸 막아주는 거는 막아주게 되면 그쪽 방향 그 원래 방향으로 점점 더 넣어줘야 되겠죠. 얘는 그 가까워지면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되도록 유도가 돼야 되지만 요 도선고리하고 자석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거꾸로 유도 자기장이 더 들어가게끔 줄어드는 걸 막아주려면 더 크게 해줘야 되니까 요 화살표가 거꾸로 되겠죠. 그러려면 전류가 거꾸로 흘러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선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는 선속이 증가하는 걸 막아주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도 전류와 유도 기전력 조금 이제 맨 처음 예에서 본 예는
지금 자기장은 지금 일정하게 안으로 들어가지만 영역은 요만큼으로 고정돼 있고 그 안에 자기장과 이 존재하는 영역과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걸쳐 있는 도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안에서 그 자기 선속이 변화하게 되는데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도기전력은 그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량이 되고 선속은 BA가 되고 B필드하고 요 면적 요 지금 그 자기장이 존재하는 요 면적이 HX잖아요. 그게 이제 BA가 됩니다. 이때 이 시간 B 필드가 시간에서 일정하면 B하고 H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X의 시간 변화량이 뭐냐면 그게 이제 V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H의 dx dt가 되고 요놈이 이제 마이너스 BH V 이게 유도 기전력이 되고 유도 기전력이 얘가 이제 저기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자기 선속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이놈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은 자꾸 넣어줘야 되죠. 같은 방향으로 넣어준다는 게 전류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야지 유도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원래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점점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제 저기 그 플럭스가 점점 감소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 이제 그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R분의 엡실론 그래서 얘는 R분의 BHV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기 선속의 방향은 어느 방향? 자기 선속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 선속의 이 경우는 이제 감소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전력의 방향은 이 배터리의 방향 플러스는 위쪽 마이너스는 아래쪽 그래야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과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변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도선의 전기장을 유도해주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의 라인 인티그를 취해준 게 그게 바로 이제 기전력을 얻는 거고 이 기전력은 플럭스의 시간 변화량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변하는 자기장의 도선이 있으면 지금 이제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의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했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요 경우를 지금 그린 거라서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점점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제 전하량 Q인 전하를 일주시키는데 전기장이 한 일은 얼마라고 했죠? 그거 이제 W는 W는 QV 기전력이고 기전력 엡실론은 electric E.dl인데 이 필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일정하고 이 놈은 이제 dl을 한 바퀴 돌려주면 이게 이제 2πr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때 electric field를 계산해주면 전기장은 2πr분의 엡실론이 되고 엡실론은 마이너스 d-phi dt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은 이제 플럭스는 파이 r 제곱의 b 필드 근데 파이 r 제곱에 일정하니까 b 필드만 변하니까 요놈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r의 db dt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전기장을 구해라 그리고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때 이 전기장 유도된 전기장은 난 스테릭 비보존장이라고 했죠. 그렇게 난 스테릭한 놈을 한 바퀴 돌릴 때는 그 닫힌 궤도 라인 인티그럴 해주면 0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비보존장에 의해서 라인 인티그를 하는 경우하고 얘처럼 그 점전화 정전기장이라고 했죠.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방사선 방향으로 쭉 나가고 그때 얘에 의해서 라인 인티그럴을 이렇게 해주면 전기장의 방향과 DL의 방향이 항상 수직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E.dl 때 이 전기장은 이런 개념의 보전장이 아니고
지금 유도된 전기장, 유도된 비보존장에 의한 라인 인티그럴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dl은 이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이렇게 비보존장이 만드는 라인 인티그럴이다, 선적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예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